오늘은 고객들이 좀 궁금해할 만한 거를 키워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민남창입니다. 오늘은 구미에서 제가 300집을 넘게 했는데 어깨 더일은 처음 하거든요. 그래서 또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인테리어는 다 됐고 입주 청소까지 완료되었다고 들었어요. 이렇게 가구들도 들어가 있고, 저는 유리창을 닦아야 되니까 유리창 위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방, 여기는 베란다 형식의 작은 방. 시트, 매트도 시공을 하셨더니, 거실도 이런 식으로 오랜 시간 동안 오염이 누적되어 있었는지 오염이 조금 누적이긴 하군요. 주방 쪽에도 이렇게 이래 시공이 돼갖고 청소하기가 좀 까다롭긴 하지만 청소는 가능해 보이네요. 이렇게 안방 5군데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쪽도 동일하게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고, 똑같이 공사 문진이 엄청 많죠. 이렇게 공사 문진이 많은데 입주 청소는 요 뒤를 닦아주질 않아요. 닦고 나면 훨씬 깨끗해질 겁니다. 이렇게 청소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일요일이고, 토요일 일요일이 뭐 어디 있겠습니까? 불러주면 가서 일을 해야죠. 그럼 정리해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객들이 좀 궁금해할 만한 거를 키워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전문 업체가 100% 방법을 공개해도 따라하기 쉽지 않은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드리도록 할게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고층 유리창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청소를 해야 하는데, 전문업자분들도 처음에 무서워하는데 어쩌다 한번 청소를 하시는 고객님은 얼마나 무서울까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유는 산성약품을 사용해 본 적이기 때문에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약품이 그렇지만 사용 방법만 잘 숙지하고 사용한다면 사용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데, 경험이 없다 보니 사용하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상담이 오면 유튜브에 풀 영상으로 영상을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거실 유리창만 2시간 닦는 거를요. 그걸 링크를 보내드려도 저한테 청소를 맡겨주는 이유가 이거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리실에서 유리창 청소를 요새 해주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것도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관리실에서 열심히 작업을 하고도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 아파트 모든 방에 베란다가 있었던 구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로프공들이 바깥창의 뒷면만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면 나머지 바깥창의 앞면, 대창의 앞면, 뒷면 개인이 깨끗하게 청소만 하면 만족스러운 퀄리티로 유리창 청소가 되었지만, 요새는 베란다가 확장형이 거의 기본이죠. 그렇다 보니 이중창이 설치가 되고, 이중창의 사이, 내창, 외창 사이 부분이죠. 그 부분이 청소하기가 여간 까다롭지가 않습니다. 방법도 모르고 전용 장비들도 있어야 되는데 구비된 곳이 없겠죠. 그렇다 보니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외창 청소를 한다고 해도 바깥창에 뒷면이 로프공을 청소를 해도 나머지 3면이 오염이 있으니까 고객이 퀄리티로 청소가 안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 관리실에 민원이 들어가게 되고, 관리실에서는 이런 민원 데이터가 쌓이다 보니까 요건 해줘봤자 좋은 소리 못 듣는다, 요런 게 자리 잡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실에서는 청소를 안 하죠. 그리고 이 유리창은 법적으로도 개인이 관리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요새는 로프공을 불러서 바깥창의 뒷면을 청소하는 일이 극히 없어졌겠죠. 그런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건 개인적인 생각인데, 집들이 선물하실 때 무슨 선물을 하시나요? 집들이 선물로 뭘 받았는지 기억나는 거 있으신가요? 생각보다 특별한 선물이 없죠. 특별한 선물을 찾는 게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억에 탁 각이 낼 만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거에 바로 거실 유리창 청소 선물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거실창만 또 청소를 해주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고객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정답은 예스죠. 거실창만 맡겨주셔도 청소가 가능하답니다. 친한 지인, 가족, 집들이 선물로
기억에 오래 남는 선물을 하고 싶으시다면 비포 애프터가 확실한 단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선물을 해주시는 희소성 최고의 선물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아파트 유리창 청소가 셀프로 하기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홈쇼핑 같은 데 보면 로봇 청소기 막 광고를 하잖아요. 저거 하면 우리 집도 깨끗해지나 해서 사고 나서 청소를 하고 이상한 동글동글한 얼룩들이 더 지저분하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청소를 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왜 홈쇼핑에서 광고하는 것처럼 청소가 안 될까요? 그거는 로봇 청소기는 대청소용이 아닙니다. 관리 용도로 사용하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판매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 안 하죠. 제품을 팔아야 되니까. 찌든 때가 있는데 그 로봇 청소기로 한다고 어떻게 청소가 되겠습니까? 간단한 예로 주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기름때가 끈적끈적한데 우리 바닥 청소하는 로봇 청소기가 지나간다 해서 깨끗해질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랑 똑같아요. 우리 차 바깥면은 여러가지 오염들로 매연, 페인트 가루, 물때, 먼지 등이 복합적으로 오염이 쌓여 있습니다. 찌든 데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전문업자한테 청소를 맡기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좋은 선택지는 일단 묵은 때와 찌든 때를 전문업자를 불러서 벗겨내고 깨끗하게 청소한 다음에 관리 용도로 로봇 청소기로 주기적으로 먼지를 제거해 주는 게 가장 베스트한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새 아파트 유리창이 왜 이래 오염돼 있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종종 새 아파트 청소를 가면 이게 왜 이래 오염돼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한 분씩 계세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공되어 있는 유리창은 기본 1, 2년 먼지들과 공사 분진, 물때들이 노출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생각해서 만약에 30층 아파트라면 골조가 30층까지 다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하는 시공 중에 한 곳이 샤시 작업입니다. 샤시를 해야 실내 비바람을 막아주고 실내 인테리어를 할 수 있을 테니까요. 이 1, 2년 동안 먼지들에 노출되고 아까 말한 것처럼 물때들이 쌓이게 된다는 겁니다. 알고 나면 간단하죠. 계절별 유리창 청소 주기나 언제 하면 좋을지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결론은 고객님이 청소하고 싶을 때 그냥 하시면 됩니다. 봄이라고 안 돼, 장마철이라고 안 돼, 겨울이라고 추워서 안 돼. 이렇게 이유를 따지다 보면 청소할 수가 없습니다. 청소라는 건 결국 하고 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시 오염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를 위해서 계속 생각하다 보면 이 깨끗한 유리를 감상을 할 수가 없겠죠. 저 같은 경우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장마철에도 유리창 청소합니다. 겨울에 눈이 와도 유리창 청소를 합니다. 정말 한파로 너무너무 추운 날 아닌 이상 뭐 사시사철 다 청소를 하고 있으니까 고객님이 그냥 하고 싶을 때 하시면 됩니다. 많은 고민을 하다 보면 깨끗한 창밖 풍경을 볼 수 있는 게 시간만 지날 뿐이니까요. 그리고 청소 주기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2년 주기로 청소를 맡겨주시는 것 같아요. 한 달에 1, 2만원만 모으면 우리 집을 화사하게 변화시킬 수 있으니까 뭐 만원씩 적금 넣는다 생각하고 하시고 한 2년 주기로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파트 유리창 종류별 가격이 다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국 청소라는 건 난이도에 따라 견적이 틀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실처럼 큰 유리는 청소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용이 조금 더 높습니다. 유리 난간대 동일하죠. 작업 난이도가 올라가고 손이 많이 가는 샤시는 비용이 더 발생할 수밖에 없죠. 인면 분할창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창에 비해 인면 분할창은 한 2개, 4개 정도의 유리가 더 붙어 있습니다. 손이 더 많이 가게 되는 거죠. 주방창이나 반창 이런 거는 크기에 따라 비용이 조금 더 저렴하겠죠. 유리창 물때가 일반적인 우리 유리세정제로 왜 지워지지 않을까요? 자동차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뭐 일반적으로 앞에 워셔액으로 닦으면 깨끗해지는데 어느 순간 유막이 생깁니다. 유막은 내가 생각하는 유리세정제나 워셔액으로 앞만 닦아도 지지 않아요. 그 이유는 그걸 어떻게 제거를 해야 될까요? 방법은 간단하죠. 오염원에 맞는 약품을 사용해서 물리적으로 유막을 제거해 주면 됩니다. 유리창 물때도 똑같습니다. 대부분의 바깥창 뒷면의 오염은 강알칼리성 성분의 오염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 성분인
산성약품을 사용해서 유막이 아니라 물때를 제거를 해야 됩니다. 산성 제품이기 때문에 사용에 주의사항이 많은 약품이랍니다. 때문에 개인이 청소하기는 쉽지가 않죠.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없이 아파트 유리창 청소를 하게 되면 하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전문업체한테 청소를 맡기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마무리하고 이제 나가보려고 합니다. 요래 반차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청소가 됐죠. 요렇게 여기는 신기하게 작은 방이 이렇게 베란다 형식으로 되어 있고 안방이 확장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주방이 큰 창으로 되어 있어서 나중에 환기하기가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청소가 깔끔하게 되었죠. 그리고 메인 거실창도 깨끗하게 청소가 완료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9시에 방문 드렸고 지금이 4시 18분 한 7시간? 7시간 정도 청소를 한 것 같네요. 저는 밥을 안 먹고 하는 편이라 그냥 달리는 편이라서 안방도 이런 식으로 청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청소가 덕일은 처음 와봤는데 운이 좋게도 요 밖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층은 밑에 파벽돌이라고 해야 되나 벽돌로 되어 있어서 페인트 칠을 안 했나 봅니다. 그래서 연식이 조금 되는데도 페인트가 안 묻어 있어서 작업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꼼꼼히 하다 보니까 9시에서 한 7시간 정도 작업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기본 원래 하던 대로 철제 난간대, 창틀, 방충망 이렇게 닦아드렸고 여기 방충망은 이제 너무 많이 사가서 이래 빡빡빡 이래 문댈 수는 없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볼게요. 유니나르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